이어서 벡터 궤적으로 갑니다. 벡터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크기와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 벡터고요. 그 궤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벡터의 끝점을 하나의 좌표로 표시해서 점으로 우리가 벡터로 나타낼 수 있듯이 그 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흔적, 자취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궤적. 그래서 공을 던지게 되면 이 공이 어떤 흔적을 가지면서 걔가 날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개념, 궤적의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 사실 외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살짝 살펴보고 여기에서도 역시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L 직렬회로를 보시면 이렇게 RL 직렬회로가 있고요. 거기에 전압을 가했을 때 여기에서 일단 R이 일정할 때, 이것이 일정할 때 임피던스의 궤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임피던스 자체도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 흔적을 한번 살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얘는 일정하고요. 얘가 그러면 변하는데 L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L이 어떻게 변하느냐. 일단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저항과 여기 L에 의해서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XL이 만들어지는 거죠. L이 임피던스 아닙니다. XL,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얘가 임피던스가 되고요. 이것이 바로 오메가 L이죠. 오메가 L. 즉 오메가는 여기서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가 되고요. 주파수가 변하니까 그러면 즉 얘도 고정돼 있고 그렇죠? 2파이도 고정된 숫자인데 주파수가 변하니까 결국 이 오메가 L이 변하게 되고 그때의 리액턴스가 변하게 되니까 임피던스가 변하는 그 흔적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할 때 그 얘기는 주파수가 변하는 겁니다. 사실상 주파수가 0주파수에서부터 계속 주파수가 올라갈 때 여기 리액턴스 값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XL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L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은 2파이 FL이 됩니다. 자,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 L 아닙니다. 오메가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직렬회로에서의 임피던스 값은 R 플러스 J 오메가 L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임피던스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직각삼각형이 됐죠. R과 여기가 XL, 즉 오메가 L이 되면서 90도 방향, 즉 J가 붙어서 표현됐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R을 한번 그려봅니다. R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위상이 0이니까 즉 전에부터 우리가 이렇게 그리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오메가 L은 자, 이 부분 90도 회전해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씩 얘를 늘려간다는 얘기는 즉 이 크기가 이제 점점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때의 임피던스는 이런 빗변을 의미하게 되고 그 빗변의 끝점들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늘려가면서 계속 늘어나죠. 오메가가 늘어납니다. 즉 주파수를 키우면서 오메가 L이 늘어나면서 그때의 이 임피던스가 어떻게 증가하는가 하고 그 끝점의 흔적, 궤적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반직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즉 일사분면이죠. 여기 일사분면에서 이런 반직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지금 RL 직렬회로에서의 이 임피던스 궤적은 일사분면에서의 이런 반직선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사실은 그 뒤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전에 강의했던 강의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에 나올 것 중심으로 하니까요. 자, 이번에는 RC 직렬회로에서 여기 RC 역시 직렬회로에서 이젠 여기가 XC가 되겠죠? XC가 되고 XC는 뭐가 됩니까? XC는 얘는 오메가 C분의 1이 됐죠? 즉 여기에서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인 XC, 용량성 리액턴스 이렇게 되고 즉 오메가를 이렇게 점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늘려가면서 한다는 얘기는 주파수를 역시
이 값이 F, 주파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를 늘려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얘는 4사분면이죠. 여기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이 4사분면에 이 밑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오메가가 0일 때 밑에서부터 쭉 와서 여기 X축에 이렇게 닿는 형태로 가는 역시 4사분면에서의 이런 반직선이 앞에서 RL 직렬회로에서 얘기했던 그 원리 그대로 이런 벡터 궤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RLC 직렬회로에서는 이번에는 R을 좀 변화해 가면서 R을 가변 저항을 써서 R을 변화해 가면서 임피던스 궤적을 해보면 우리 R 성분은 원래 여기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 X, 이 리액턴스 값은 그대로 두면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리액턴스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이 방향으로만 계속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는 X를 이렇게 가변하면서 X는 역시 리액턴스죠. 얘는 그대로 두면서 이 값들을 적절히 가변해 가면서 해보면 결국 XL이 클 때, 즉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이 강할 때는 우리 앞에 봤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번에는 XC의 성분이 강할 때에는 역시 4사분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이런 벡터 궤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궤적은 조금 복잡합니다. 역시 자세한 강의는 저의 다른 강의 목록에 회로이론 자세하게 해두었지만 뭐 시험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 결국 이런 원의 모양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일단 R이 일정할 때의 이런 RL 직렬회로의 어드미턴스 궤적을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앞에는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어드미턴스 궤적은 여기에서는 이런 4사분면의 반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이런 반원이 그 벡터 궤적이 된다. 뭐 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RC죠. RC 직렬회로에서는 1사분면에서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반원이 1사분면에서 그런 벡터 궤적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결론만 우리가 알고 가는데 이제 이 최종적으로 이 벡터 궤적은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표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에서 앞에서 했던 임피던스 궤적과 이제 어드미턴스 궤적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이제 시험에 나올 것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RL 직렬회로, 그 다음 뭘까요? RC 직렬회로, 그 다음은 병렬이 등장해야 되겠죠? RL 병렬, RC 병렬, 이렇게 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임피던스 궤적, 어드미턴스 궤적, 그 다음에 RL 또는 RC 직렬과 그 다음에 병렬 이렇게 놓여져 있게 되고요. 우리 처음에 이거는 조금 자세히 봤었죠? 반직선이 1사분면에서 여기 만들어졌었죠? 1사분면. 그 다음에 RC 직렬은 반직선이 4사분면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이 만들어졌었죠? 병렬회로에서 반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1사분면, RC 병렬회로는 역시 반원이고 4사분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외우고 있으면 이 어드미턴스 궤적은 그냥 가져갑니다. 이거에 무조건 반대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직이면 여긴 반원이 되고요. 1이면 4로 바뀝니다. 또 반직이면 여기도 반원, 반원이면 여기는 반직, 반원이면 반직. 이렇게 반대로 뒤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이면 4, 4면 1. 너무나 쉽잖아요. 4면 1, 4면 1, 1이면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사실상 시험에서는 이 표를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되고요.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읽어볼까요? RL 직렬, RC 직렬, RL 병렬, RC 병렬, 반직, 반직, 반원, 반원, 1사, 1사. 그리고 얘는 그거에 그대로 반대. 어드미턴스 궤적은
요거에 그대로 반대, 반직이면 반원으로, 반직이면 반원으로, 그렇죠? 반원이면 반직으로, 그 다음에 1이면 4, 4면 1, 이렇게 여러분들 요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자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제 요거니까 여기에서는 이 핵심적인 요 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으로서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통해서 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